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갤럭시 탭 S7 FE 요 출시 소식과 맞춰서 제가 제품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간단하게 언박싱 쇼츠 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오늘은 리뷰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스펙과 가격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6 라이트에 비해서 요 S7 FE가 정말 좀 비싸게 나왔다는 평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뭐 소비자를 호구로 본 거냐, 완전히 삼성이 돈독에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질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이 정도로 욕을 먹을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과열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가격 분석 영상을 따로 찍게 되었습니다. 사용기는 이번 주말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지금 이 영상이나 아니면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거기에 질문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갈게요.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은 아이패드로 화면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에어팟 프로 이런 친구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설명을 제대로 시작하자면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갤럭시 탭 S7 FE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S6 라이트보다 저는 더 좋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성비 측면에서는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가성비부터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갈게요. 가성비라는 거는 가격 부대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갤럭시 S6 라이트가 나왔을 때는 가격이 워낙 저렴하게 나왔어요.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4기가에 64기가 모델이 앞자리가 30만원대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S6에 비해서 뭔가 개선된 점도 보였고, 물론 성능적으로는 떨어졌지만 아무튼 뭔가 개선돼서 나온 그런 점들도 꽤나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았느냐? 성능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그거는 가격이 저렴한 거였어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성능이 어느 정도 좀 타협이 되어 있어도 그래, 이 정도면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된 거지. 와, 가격 이 정도인데 이게 다 된단 말이야? 요거는 사실 아니었죠. 실사용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벅임이 있습니다. 근데 앞자리가 3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감안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가성비는 요게 1:1 그래프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편에 속하지만 뭐 요런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성능이 올라가면은 뭐 그게 가장 이상적일 텐데 대부분의 제품은 요런 느낌을 좀 그리죠. 처음에는 가격 상승폭이 좀 적은데도 뭔가 추가되는 게 좀 더 많아서 훨씬 더 가성비 좋다라고 느껴지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S6 라이트는 S6 때보다 더 뭔가 개선점이 보이면서 가격은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요런 위치에 존재한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제 생각에 이번 갤럭시 탭 S7 FE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S6 라이트 때보다 이번 7 FE가 그렇게 꿀릴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만 듣고서 이거 뭐 광고 받았네 뭐 이런 거 절대 뭐 사실 뭐 저는 대꾸도 안 할 거고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무조건 맞다라고 주장하진 않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더 정답을 알고 계신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뭐 고정 댓글로 이렇게 그분 댓글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개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정정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한 표가 있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스펙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놨고요. 지금 갤럭시 탭 S7 FE 같은 경우에 이쪽에 가운데 있죠. 양쪽으로 가장 많이 비교되는 모델들은 S6 라이트와 S7 그리고 S7 플러스일 거예요. 먼저 6 라이트와 S7 FE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에는 6 라이트 때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화면의 크기도 더 커졌죠. 2인치나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화질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요 PPI, 픽셀 퍼 인치라고 하는데 단위 인치당 픽셀이 얼마나 더 오밀조밀하게 들어가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질, 얼마나 더 선명하고 더 글자를 더 또렷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지, 요런 거의 가장 대표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거의 10% 조금 안 되게 한 7, 8% 정도 더 증가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 칩셋도 더 발전을 했죠.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 요 두 가지의 성능 차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엑시노스는 삼성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근데 스냅드래곤은 퀄컴에서 들여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중간 판매자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때문에 가격에서 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능이 더 좋은데다가 중간 마진이 한 번 더 붙으니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다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메모리는 UFS 2.0에서 2.1로 더 좋은 걸 넣어주긴 했어요. 그리고 배터리도 3000mAh가 더 늘어났죠. 충전 속도도 45W까지 지원을 합니다. 물론 충전기는 15W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키보드를 부착할 수 있는 이런 포고핀까지도 추가로 들어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 가격 상승 요인의 가장 주된 원인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거는 당연히 디스플레이와 이 모바일 칩셋이겠죠. 사실 이 메모리라던가 아니면 배터리, 이 충전 속도 이런 것들은 가격 상승 요인이긴 하지만 아주 주된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가격 차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같은 용량과 같은 사양으로 최대한 비교를 해야겠죠. 똑같이 4기가 램에 64GB 저장 공간을 가진 모델이 204,000원 차이가 나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뭐 디스플레이, 뭐 칩셋,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을 해서 204,000원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과연 이게 많은 차이인가 아닌가? 요거에 대해서 따져보려면은 저는 S7과 S7 플러스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S7에서 S7 플러스로 넘어가는 거는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이런 발전이 있었고요. 거기서 화면 크기도 증가했죠. 그리고 배터리가 2000mAh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지문인식이 측면 지문인식에서 화면 내장 지문인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제가 직접 개발하거나 뭐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측면이 비쌀지 화면이 비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화면 내장 인식이 조금 더 고급 기술이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를 가격 상승 요인에 포함시켜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네 가지의 주요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거는 조금 잔챙이라고 보이고 요 두 가지 LCD에서 OLED로 그리고 11인치에서 12.4인치로 요 두 가지가 가장 크게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가격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한번 따져보면은 같은 램과 같은 저장 공간 요게 있죠. 여기에서의 차이가 25만 100원입니다. 뭐 다른 걸 따져봐도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24만 9,700원이네요. 사실 뭐 400원 단위라서 뭐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25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25만 원에서 LCD에서 OLED 그리고 11인치에서 12.4인치 뭐 배터리, 생체 인식 요 네 가지를 포함해가지고 25만 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거는 어차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것도 LCD S7에 들어간 거는 LTPS LCD라고 해서 좀 고사양의 더 좋은 LCD입니다. 요게 들어가고 여기서 1.4인치가 증가하는데 25만원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화면이 커지면은 이걸 제조하는 뭐 금형 같은 거를 당연히 추가로 더 파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제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거예요. 아무튼 요렇게 25만원의 차이와 여기서는 20만원의 차이 요거를 봤을 때 과연 이게 많다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배터리가 2000만큼 늘었는데 여기서는 3000이 늘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생체 인식은 차이가 없지만 뭐 충전 속도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은 메모리에서의 뭐 발전이 있었다든지 심지어 칩셋까지도 발전이 있었어요. 디스플레이는 아예 저가형 LCD에서 뭐 약간 더 발전한 LCD로 발전했다라고 하더라도 크기가 더 증가했고 PPI가 더 증가했습니다. 요런 차이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20만원이 증가했단 말이죠. 과연 요게 정말 엄청난 논란이 될 만큼의 큰 차이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갤럭시 탭 S7 FE가 뭐 정말 잘 나왔냐, 무조건 사야 된다, 요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만 잘라가지고 또 이상한 짤 만드지 마시고 제발 커뮤니티에 퍼가실 때는 뒤에 같이 붙어있는 말도 같이 퍼가주세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가격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갤럭시 탭 S7 FE를 보면서 가격이 좀 이상하다 싶다고 느꼈던 거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요 6기가에 128기가 요게 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따져보자면은 먼저 저장 공간을 늘릴 때와 램을 늘릴 때 얼마가 드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6 라이트로 한번 64기가의 용량이 얼마의 비용 상승을 가지고 오는지 한번 볼게요. 똑같은 램을 탑재한 모델에서 UFS 2.0 이거를 64기가에서 128기가로 올릴 때 정확히 44,000원이 올라갑니다. 다른 건 변한 게 전혀 없죠. 요거는 UFS 2.0 기준. 그런데 갤럭시 탭 S7 FE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램이 4기가에서 6기가로 넘어갔죠. 그리고 UFS 2.1 64기가에서 128기가로 갔습니다. 그럼 적어도 얘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니까 요 44,000원
14,000원보다는 더 늘어나겠죠. 뭐 44,000원 이상이라고만 잡아볼게요. 근데 요 비용과 요 비용을 합쳐서 지금 차액이 71,000원이네요. 한마디로 램 2기가와 저장 공간 64기가는 71,000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요 플래그십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바로 옆에 있는 요 친구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램은 LPDDR5, 뭐 숫자가 더 높으니까 당연히 얘가 더 최신형이고 더 좋은 모델이죠. 똑같이 6에서 8기가로 넘어가는데 한마디로 램 2기가 추가하고 저장 공간 128기가가 늘어나는데 74,000원이 들어요. 심지어 이 램도 얘보다 더 좋은 애고 이 저장 공간도 얘보다 더 빠른 애입니다. 근데 이 상승폭은 더 적죠. 전 이걸 보고서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물음표 이게 나와야 정상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추측이 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UFS 3.0과 LPDDR5 요 램이 최신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모델이다 보니까 만약에 생산량이 많아져서 단가가 오히려 역으로 낮아졌다, 요런 거라면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 그래도 어떻게 끼워 맞출 수 있는 이유로라도 쓸 수는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규격은 있지만 제조사가 다를 수는 있잖아요. 보통 삼성에서 이 LPDDR5, 4X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뭐 양산을 하지만 저가형에서는 뭐 다른 쪽 거를 받아서 썼다, 뭐 이런 것도 뭐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사실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목적이었다면은 자기네 걸 쓰는 게 더 나을 거고, 만약에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은 뭐 도저히 이건 논리적으로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승이죠. 또 두 번째 예측으로는 뭐 끝나누기를 위해서 4기가의 64기가 모델과 6기가의 128기가 모델을 조금 가격 차이를 일부러 뒀다. 사실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억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가격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삼성에서 우리 이거 가격 이거 너무 좀 애매한데 사람들 이거 4기가 64기가 안 살 것 같은데요? 4, 5만원 차이면은 한 2만원 올리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아마 뭐 관련 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뭐 관련 업무를 조금이라도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저장 공간 64GB마다 7만원씩 올려버립니다. 또 거기서 256GB일 때는 뭐 21만원인데 22만원 또는 20만원, 정확히 지금 가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올리는 그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삼성에서도 정확히 64GB마다 얼마씩 올리겠다, 뭐 128GB 또는 256GB 이렇게 올릴 때마다 얼마씩 올리겠다, 이런 게 분명히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이 그냥 한다면은 사실 그건 동네 장사랑 똑같죠.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의문은 에이 아니겠거니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정도의 추측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추측이었던 이런 생산량에 따른 그런 가격에 좀 변동 차이가 있지 않았나 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합니다. 혹시나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뭐 고정 댓글이나 따로 뭐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이 6기가의 128기가 요 모델이 굉장히 좀 애매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 5G로 올라가면은 오히려 가성비 자체는 조금 더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탭 S7 플러스에서 LTE에서 5G로 올라가는 가격을 한번 볼게요. 101,000원입니다. 그런데 S7 FE에서는 74,000원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5G를 선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차라리 요거는 가성비 자체는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제가 지금 실사용하고 있는 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LTE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자체가 무조건 좋다 이게 절대 아니라요. 굳이 그 가격 대비 이 칩셋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누릴 수 있는 그 폭에 대해서는 똑같이 LTE에서 5G로 올라오는데 가격은 3만원만큼 더 저렴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가성비가 더 좋아진다라는 말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7FE와 요 S7 그리고 S7 플러스와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한번 S7과 FE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저장 용량과 최대한 비슷한 모델로 선택을 해야겠죠. 6기가와 128기가 그리고 6기가와 128기가 이렇게 차이를 볼게요. 물론 여기에는 램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있고 이 저장 공간에 요거 자체에서의 업그레이드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요게 같은 6기가와 128기가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차이에 대해서 16만원의 차이가 나요.
16만 원인데 여기서 LCD가 더 좋은 게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화면 크기는 더 작아져요. 그리고 주사율은 더 높아지죠. 그리고 PPI도 더 좋아지네요. 거기에 칩셋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한데 요 지문 인식이 더 추가가 돼요. 물론 요거를 따졌을 때는 16만 원의 차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 화면 크기만 포기를 한다면 나머지가 전부 다 압도적으로 좋죠. 배터리는 조금 낮아지긴 하네요. 아무튼 화면 크기와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S7이 당연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대화면에 대한 욕구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은 S7을 선택하는 거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1대1로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6만 원의 차이가 과연 S7 FE가 굉장히 비싸게 매겨졌다, 요렇게 보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이번에는 S7 FE와 7 플러스끼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중급 정도의 LCD에서 OLED로 발전이 있죠. 거기다가 이 PPI도 더 좋아지고요. 화면 크기는 동일합니다. 주사율도 더 좋아집니다. 여긴 더 좋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냅드래곤에서 스냅드래곤, 요건 확실한 발전이고 와이파이 5에서 와이파이 6로 넘어간다. 사실 전부 다 발전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화면 지문인식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요거의 가격 차이는 얼마라고 보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거는 S7 플러스에 없는 모델인 6GB에 128GB가 얼마에 나올 것이냐라고 역으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역으로 갈 때 7만 원이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로 7만 원을 다운시키면 되겠죠. 117만 9,600원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제 얘와 얘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여기의 차이가 40만 9,600원입니다. 40만 9,600원. 사실은 요거는 7 기본 모델과 비교하는 거는 디스플레이 크기라던가 이런 게 통일이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좀 어렵죠. 근데 같은 모델, 같은 크기의 모델에서는 요거를 정확히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요런 것들을 전부 다 발전시켰을 때 40만 9,600원이라는 비율이 나와요. 요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걸 따져봤을 때 물론 7 플러스 자체도 굉장히 비싸게 나온 모델이긴 하지만 7 플러스 대비해서 7 FE가 뭐 비싸게 나왔다,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나왔다, 이 말은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S7 FE 자체, 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가격이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번 S7 FE의 큰 문제는 뭐냐? 그럼 바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팬 에디션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사실 팬이 좋아하는 기능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또는 파악을 했는데 그게 뭐 단가가 안 맞았을 수는 있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포인트 타겟팅을 좀 잘못 맞춘 게 아닌가, 그런 문제 하나랑 와이파이 모델이 빠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첫 번째랑 같은 이유긴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각했던 거는 S6 라이트 때 일단 가장 저렴한 모델이 앞에가 30만 원대로 나오니까 와 이거는 대박이다 라고, 일단 뭐가 되더라도 가격이 앞에 3짜리니까 괜찮아, 요 정도는 감안하고 쓸 수 있어, 요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인식이 깔려있다 보니까 다른 뭐 조금 더 높은 사양들의 모델들을 봤을 때도 같은 S6 라이트니까 요거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7 FE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한 모델이 69만 9천 원이에요. LTE 모델로 나왔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추측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절대 사실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추측을 한 겁니다. 추측. 이번에 갤럭시 탭 S7 FE에 와이파이 모델이 안 나온 이유는 뭐 베트남에서 뭐 생산이 안 됐다, 뭐 요런 내용도 있는데, 요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략적인 측면도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요 AP를 따라가는 경향이 좀 많아요. 무슨 말이냐, S6 라이트에서는 와이파이에서 LTE로 넘어갈 때 같은 사양 같은 용량으로 하면은 44,000원이 추가됩니다. 근데 S7과 S7 플러스에서는 이게 10만원이 추가가 돼요. 정확히는 10만 100원이네요 아무튼 1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스냅드래곤이냐 엑시노스냐 라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번 7 FE 같은 경우에는 요 스냅드래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와 여기의 사이만큼의 가격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이쪽에 조금 더 가까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10만원이 다운된 출고가가 59만 9천원에 나왔다 라고 한다면 뭐 다양한 할인 행사를 통해서 얘는 앞자리가 4 중반대로 됐을 거예요. 적어도 4 후반대 정도의 가격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다른 모델들을 선택할 이유가 거의 없겠죠. 특히나 이런 라이트 모델 또는 이런 FE 모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성비를 조금 더 챙겨서, 정확히는 조금 더 가격이 최대한 저렴한 모델들, 이런 거를 구입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요
요 모델을 가뜩이나 더 선호하는데 거기다 심지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크다? 라고 하면은 다른 라인업에 대한 좀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이건 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요것도 사실 이 팬 에디션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팬들을 위한 정책은 사실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자면은 지금 LT 모델, 저처럼 LT 모델이나 이런 거를 사전 구매로 빠르게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정책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약은 이번 S7FE는 가격적으로 잘못된 건 없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좀 주저리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요약을 하자면 S7FE 자체 가격으로는 가성비가 오히려 S6 라이트보다 더 체감되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작정 가격이 저렴해야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성능적인 측면, 실제로 체감되는 내용에 대한 측면은 제가 더 사용을 해보면서 리뷰로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아무튼 가격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 제품의 문제는 와이파이 모델이 안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화면이 크고 성능이 좋고 이런 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자체가 저렴한 모델, 요런 거를 원한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그게 잘못이라기보다는 뭐 법적으로 뭐 잘못됐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제품을 출시하는 건 걔네 마음이고 우리가 안 사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타겟팅을 잘못한 게 아닐까, 뭐 그런 거. 아무튼 혹시나 오늘은 이렇게 가격에 대한 분석을 조금 상세히 해봤는데, 제가 분석한 것 중에서 잘못된 게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확한 사실이 있다면은 추가로 의견 주시면은 수정을 하거나 고정 댓글 이런 걸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